안녕하세요. 이번 딥다이브, 좀 흥미로운 주제를 가져왔습니다. 암 환자는 무조건 쉬어야 한다. 이게 거의 통념이었잖아요. 네, 그렇죠. 대부분 그렇게 알고 계시죠. 근데 이 통념의 정면으로 도전하는 일본 책이 있어요. 암 전문의가 설명하는 단 3가지 근력 운동. 이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아, 그 책이요? 네. 근력 운동이 암 치료 결과나 생존율에 결정적일 수 있다. 이런 주장인데 운동이 암이랑 싸운다고? 좀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네, 바로 그 지점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암 진단 받으면 사실 무력감을 느끼기 쉽잖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맞아요. 그런 생각 많이 하시죠. 근데 이 책은 굉장히 간단한 방법으로 스스로 회복 과정에 참여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 같아요. 네, 환자 스스로 뭔가를 할 수 있다는 희망을 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희 딥다이브에서는 이 책의 핵심 주장, 그러니까 근육이 왜 암과 싸우는지, 또 그 간단하다는 운동법이 뭔지, 그리고 절대 놓치면 안 될 주의사항까지 좀 명확하게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네, 균형 있게 살펴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걸 바탕으로 좀 현명한 선택을 하시는데 도움이 되는 게 이번 딥다이브의 목표입니다. 자, 그럼 핵심부터 들어가 볼까요? 이 책은 암 치료 성공의 열쇠 중 하나가 바로 근육량에 있다고 주장해요. 네, 근육량. 중요하죠. 근육이 줄어드는 상태, 사로코페니아라고 하던데 이게 예후를 나쁘게 만든다. 이런 이야기고요. 실제로 연관성이 있다는 연구들이 꽤 있습니다. 책에서도 보니까 주 1회 근력 운동만으로도 사망 위험이 33% 감소했다거나 수술 전에 운동했더니 합병증이 40%나 줄었다. 이런 연구 결과를 제시하더라고요. 네, 그런 데이터들이 있죠. 이게 미국 암협회 같은 곳의 권고와도 비슷하다. 이렇게 강조하고요. 단순히 그냥 운동하면 좋다. 이 수준을 넘어선 이야기 같아요. 맞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근육이 그냥 힘만 쓰는 조직이 아니라는 거예요. 힘만 쓰는 게 아니다. 네. 근육 운동을 하면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분비되는데 이게 정말 놀랍습니다. 마이오카인. 처음 들어보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일부 마이오카인은 암세포 성장을 직접 억제해요. 말하자면 우리 몸이 스스로 만드는 내인성 항암 물질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와, 몸에서 항암 물질이요? 네. 그러니까 근육이 일종의 내분비 기관처럼 작동한다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만성 염증을 줄이고 또 NK세포 같은 면역세포 활동을 막 도와주고요. 고혈당 개선에도 좋고. 이야, 효과가 정말 다양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단순히 운동 효과를 넘어서 암을 대하는 관점 자체를 좀 바꿀 수 있는 부분이에요. 수동적인 환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거죠. 능동적인 참여자. 네. 특히 프리헤빌리테이션이란 개념, 그러니까 수술 전 재활, 이게 중요해집니다. 치료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이 하는 노력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거죠. 치료 전부터 관리하는 거군요. 근데 우리 몸 안에서 그렇게 대단한 물질이 나온다니 신기한데 책 제목처럼 정말 단 3가지 운동만으로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요? 이게 좀... 그렇죠. 팔굽혀펴기, 복근 운동, 플랭크나 싯업 같은 거, 그리고 스쿼트. 아주 기본적이잖아요. 네, 너무 간단해서 오히려 이게 효과가 있나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의도된 단순함이 이 책의 핵심 전략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어요. 의도된 단순함. 네, 특별한 기구나 장소 없이 집에서 누구나 바로 시작할 수 있게 진입장벽을 확 낮춘 거죠. 힘들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는 스쿼트처럼 변형해서 할 수도 있고요. 아, 그렇죠.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 네, 이렇게 쉽게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심리적으로도 아주 중요해요. 나도 뭔가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통제감을 주고 실천하려는 동기를 부여하거든요. 그건 정말 중요한 포인트네요. 하지만 바로 그 단순함 때문에 더 강조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점일까요? 이 3가지 운동이 모든 사람에게 그리고 모든 상황에서 안전한 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네. 그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구체적으로 어떤 위험성을 좀 고려해야 할까요? 예를 들면 유방암 수술 후에 림프 부종 위험이 있는 분들은 팔굽혀펴기 맡은 팔 운동은 반드시 전문가랑 상의해야 하고요. 네네. 또 뼈저리가 있다면 깊게 앉는 스쿼트는 골절 위험 때문에 하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복부 수술 직후라면 플랭크처럼 배에 힘주는 운동은 피해야 하고요. 아, 그렇군요. 특정 상태에서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책은 아주 훌륭한 시작점이 될 수 있고 의사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계기는 될 수 있지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맞는 만능 철학전은 절대 아니라는 점, 이걸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정확히 아는 주치의나 물리치료사 같은 의료팀과 상의해서 나에게 맞는 안전한 운동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절대적으로요. 그렇군요. 강력한 가능성을 제시하지만 섣불리 혼자 판단해서 시작하면 안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바로 그겁니다. 실제로 이 책을 접한 분들 반응도 좀 갈렸다고 들었어요. 희망적이라는 의견도 많았지만 이런 위험성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고요? 네, 맞아요. 많은 분들이 희망을 얻었다, 실천해보고 싶다, 이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어요. 내용이 쉽고 또 저자가 의사니까 신뢰가 간다는 평도 있었고요. 네. 하지만 동시에 내용이 너무 단순화된 거 아니냐, 어떤 환자에게는 오히려 위험할 수 있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양쪽 다 일리가 있네요. 그렇죠. 결국 이 책은 환자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는 주체로서 힘을 실어주는 중요한 메시지를 던지지만 개인의 상태에 맞는 전문적인 의료 조언을 대체할 수는 없다는 거죠. 네, 오늘 딥다이브를 통해서 근력운동, 특히 근육에서 나오는 마이오카인이라는 물질이 암과 싸우는 우리 몸의 어떤 숨겨진 아군이 될 수 있다는 놀라운 가능성을 봤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분야죠. 그리고 단 3가지 운동이라는 그 단순함이 희망을 주기도 하지만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개인화와 안전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분명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기억하셔야 할 것은 모든 사람에게 완벽하게 맞는 운동법은 없다는 겁니다. 네, 반드시, 정말 반드시 여러분의 상태를 가장 잘 아는 의료 전문가와 상의해서 안전하고 효과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이 책은 그 중요한 대화를 시작하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보고 싶네요. 비교적 간단하다고 여겨지는 이런 근력 운동이 마이오카인 분비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면 우리가 아직 충분히 주목하지 않고 있는 다른 생활 습관 속에는 또 어떤 숨겨진 약들이 존재할까요?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네요. 어쩌면 표준 치료와 함께 우리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이 그냥 발견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한번 좀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